코로나 디바이드 시대가 온다가 아니고 왔다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디지털 양극화의 미래, 디지털 기술의 내일을 상상하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활용되면 일하는 방식, 직업, 교육, 여가, 감염병 관리,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후에 디지털 관리가 정보 격차가 발생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을 관리하고 또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맞춤 또 헬스케어가 또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교육이 확대되죠. 학력보다도 디지털 기술이 중요한 시대로 전환이 되어졌다. 평생 자기 개발 시대가 도래했고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이 또 이제 의무화가 되어지고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과 시간 관리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지고 디지털 기술이 활용이 이제 대중화되어지고 정신건강 문제가 또 부각이 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장애인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이 이제 발달, 가정용 AI 도입과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 원격 업무 확대로 근무 방식의 변화가 되어지고 메타버스 활용에 따른 온오프라인 라이프 스타일 분리가 되고 자율주행차 도입과 이용 방식이 변화가 되어지는 시대에 돌입했다. 디지털 양극화의 현실 가능성을 재단한다. 디지털 양극화의 미래 상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미래는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격차가 경제적인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은 지금보다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 디지털 시대 속에서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20, 30대 또 50, 60대는 학력보다도 디지털 기술 활용이 중요해진다는 미래상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했다. 50, 60대는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이 점차 중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 30대는 여전히 학력이 디지털 기술 역량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봤다. 최근 다양한 소셜미디어 등장으로 디지털 활용 역량이 부를 재분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20, 30대는 여전히 사회가 학력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느냐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가 있다. 체감. 아무데로부터 이 씨는 결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누구 스스로 노인이 됐다고 인정하고도 몇 년이 지난 뒤에 마침내 실버타운에 들어갔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정리를 했군요. 그래서 이런 삶에서 모습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인공 지능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 시는 모처럼 해방감을 느꼈다. 오랜만에 홀로 마주한 세상이었다. 다음 드라이브 때는 비가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이 시는 눈을 뜨며 차에게 말했다. 기사 없는 차 양반 자주 떠납시다. 이 모험 너무 좋다 이 말이죠. SF로 미리 내다본 코로나 디바이드 디스토피아 편이다. 풋. 이유는 분명 웃음소리를 들은 것 같다. 정말로 들은 건지 착각인지 할 수는 없지만 이유는 뒤를 돌아봤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4명이 더 타고 있었다. 하나는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이고 둘은 지나치고 있으면 몇 번 본 적이 다른 부서 사람이다. 나머지 한 명은 소리가 난 곳에서 서 있던 그런 또 이유가 늘 의지하던 동료 지인이었다. 하지만 지인에 있어서는 이유를 향해 있지 않았다. 지인은 태블릿 컴퓨터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태블릿 친구가 되어버렸네요. 이유는 제빵사였다. 지방 소도시에서 빵집을 열어서 5년 동안 영업을 했다. 빵집에는 테이블이 하나도 없다. 진열장과 작은 계산대가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빵 만드는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이유는 실시까지 빵과 케이크를 개발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배달로 전달이 되어진다는 거죠. 금방 지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마치 온 세상이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있었던 처럼 그렇게 되어졌다. 이유는 방금 쫓겨난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쫓아낸 적은 없지만은
가고 싶은 곳만 입력하면은 아무 층이나 금방 데려다주는 기계였지만은 유에게 그 문 너머는 막다른 길이었다. 자, 이번엔 복도 쪽이었다. 소리에 연결된 비웃음이라는 표정이 또 거기에 연결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타인의 감정이 지나치게 생생하게 귀로 전해졌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모퉁이를 돌아서 지인이 나타났다. 아까와는 달리 홀가분한 얼굴이었다. 잔뜩 짚으리고 해결하려 갔던 일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부드럽게 풀린 모양이다. 모든 것이 내가 안 해도 척척척척 진행들이 해준다 이 말이죠. 암호를 통해서 이유는 버튼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불렀다. 한참이나 기다린 뒤에 엘리베이터 한 대가 등 뒤에 멈춰섰다. 빈 엘리베이터를 타고 보안팀이 있는 3층으로 내려갔다. 바뀐 암호를 묻기 위해서다. 이유가 엘리베이터에 내리자 등 뒤에서 문이 닫혔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에 빈 엘리베이터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환청이 아니었다. 분명 사람 소리였다. 기계에서 나는 소리를 잘못 들은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 실시간으로 낸 소리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녹음되었거나 합성된 사람의 음성일 것은 틀림이 없었다. 훗, 방금 들려온 소리,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의심의 여지 없는 분명의 비웃음 소리였다. 제3장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양극화에 대해서 지리적 위치로 나뉘어 것들은 경제적 차이가 낳은 지역 갈등은 우리나라의 지역 양극화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되던 문제로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수도권에 대해서는 쭉쭉 증가하고 비수도권은 내리막길인데 이제는 이렇게 인구수가 비수도권이 쭉 줄어들고 수도권 인구가 어떻게 되지나요? 이와 같은 지역 격차는 수출 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서 지방을 대기의 생산 기지로 조성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들 수가 있다. 비수도권, 수도권 비중이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양극화 문제가 지역 차이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보다는 국가 정책으로 유발된 격차라는 인식이 뿌리 깊다. 물론 지역 양극화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은 나라라면 일반적으로 겪는 현상이기도 하다. 사회에 만연한 지역 불균형은 사실 지역 격차는 경제뿐 아니라 교육 등등등 모든 것에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지역 간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에도 서울과 그 외 지역은 차이가 난다. 이런 격차는 보건복지, 가사, 노인 돌봄 등등에서도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고용이 되어 있는 이런 속에서는 IT 개발에 대해서 높고 낮음의 차이가 이와 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통계적인 격차, 경제적인 격차는 서로 연결되어서 지역 격차는 더욱 가속화가 되어지고 지역 문화시설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쪽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등장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는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산업 침체와 일자리 감소,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 증가, 지역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지방은 OECD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다른 감염병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일수록 많고 대도시에서 멀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같은 대도시 안에서도 취약계층이나 사회적인 약자가 속해 있는 빈곤 지역의 사망률은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이지만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교육 수준별을 비임금 여성이 수준이 높게 근무 가능 지수가 이렇게
공급과 소비의 온라인화 또는 코로나19 이후의 지역 격차를 키우는 요인이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문화, 예술계 또한 마찬가지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단순히 공연 전달 방식이 아니라 공연 예술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 지역 양극화 분석하기는 미래 예측을 위해서 글로벌 키워드는 양극화에서 양극화의 에서 보이는 검색일에 대해서 양극화 키워드 자세히 분석이 됐네요. 사회적 시선이 담긴 국내 키워드로 식구가 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 양극화 위기를 키워드로 특히 지역 종합지가 22.8%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 중앙지는 63%가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바꾼 사회 양극화, 일자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취업, 유목민들의 지방 탈출, 소득권으로 일자리가 집중되며 지역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상황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새로 드러난 문제다. 인구 이동 현상은 일자리 수 변화에서도 같은 맥락을 보인다. 수도권 인구 유입 추이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2001년 이후에 일자리 수는 업종 간의 차이가 심했는데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에 따르면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통적인 사람이 군집화된 지역의 경우에 로봇이나 AI 중숙련 일자리를 대체하면 일자리가 줄며 산업단지가 슬럼화되거나 공간 재활용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생산 국경과 지역 폐쇄로 생산력을 상실한 마을은 국경이나 지역 폐쇄 조치로 유입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지역의 고령 마을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지역 인구의 양적 축소 및 질적 하락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대도시권의 인구 집중도가 현저하게 높다. 기존 저출산 경향에 코로나19 衝撃 더해진 결과 고용이나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과 비대면 문화, 산모 고령화 등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게 된 것이다. 출산율이 감소해지는 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 벨기에, 미국 등지역 국가에서도 코로나 이후의 보건과 경제위기 때문에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며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다. 코로나 저혼인 이처럼 코로나 이후에 고용이나 소득에서 타격을 받고 여러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은 이런 문화의 확산과 혼인 및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자유를 원한다는 거죠. 홀로. 자, 이렇게 영주시가 올라가고 있네. 속초시가 올라가고 있고, 유성구가 올라가고 있고, 남원시, 군산시는 다운되고, 과천시가 올라가고 있고, 연수구가 올라가고 있고, 용산구가 올라가고, 계룡시, 광산구, 광양시, 묵보다, 동래구가 창원시가 4천보다 홀등하고, 울산은 남구가 또 대구는 수성구가 올라가네요. 이렇게 잘 봐야 되겠어요. 교육대학의 디지털 전환과 사라지는 지역대학, 소득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저출산으로 사회 전체의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지역대학으로까지 그늘을 들이우고 있다.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추이가 이렇게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진 것 또한 문제다. 온라인 기반의 코로나19로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교육력 위축을 넘어서 경제력에도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생 모집과 수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기존의 패러다임과 에서 탈피한 공유 대학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공유대학. 문화 랜선 공연과 축제 활성화로 지역의 문화 기획이 확대되고 해마다 지역별 개최되던 계절 축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줄어들고 취소되고, 그러나 지역 경제가 받는 타격이 커지며 지역 자체별로 거리두기 수칙에 따라서 축제를 열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한 비대면 축제, 오프라인 병행의 하이브리드 축제 등으로 형태를 달리해 진행하기도 했다. 그래서 숙박업이 완전 곤두박질하고 여행업도 완전 곤두박질, 마이너스 91%까지 여행업은 곤두박질 해버렸네요. 여행산업 자체의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기피하려는 경향에 따라서 제주, 전주, 서울 등 유명 관광지보다 경기, 포천, 경북, 성주, 전남, 보성 덜 알려진 지역 도시에서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났다. 그렇군요. 인구 유입이 집중화가 언택 더 힐링에 초점을 맞춘 여행이 증가한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런 관광, 공연, 콘서트, 뮤지컬은 계속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코로나 예술 분야가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라는 내용이고, 의료에 대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지역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대형 병원이나 거점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서 지역 의료 위기는 더 선명해지고 있다.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거점 공공병원의 역시 이런 것이 완전히 그냥 의료기관이 큰 병원으로 옮겨져 버렸네요. 이와 같이 의료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에 벌어진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서 원격 의료, 디지털 복지 등의 새로운 개념들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디지털 치료와 원격 치료를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원격 의료 시스템의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비 절감 등등 달리 기술 활용력이 낮은 노인층의 원격 의료 서비스는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